교사들 또한 임금의 부족에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체감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92,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임금과 수당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명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눌러 썼습니다. 흔히 교사들 안정적이지 않냐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오르는 물가와 그리고 이미 치솟아버린 집값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물가는 무려 11%가 올랐고 교사들의 임금은 5.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삭감입니다.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더해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저연차 교사들이 교직에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사들의 임금에 대해서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교사들의 임금 협상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유일하게 공무원의 임금을 다루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사는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성도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교사들의 공무원 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하십시오. 물가 인상률에 연동한 임금 인상,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 혜택은 질 높은 공교육으로 전 사회로 환원될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주권이 교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희가 선전물을 금요일 오전에 만들었는데요. 그 사이에도 10,000명이 넘게 서명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명 결과는 92,730명의 교사들이 서명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연차 교사들의 생존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교조 부위원장이자 5년차 교사 김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애정 하나로 생활지도, 수업, 상담, 연수, 행정 업무까지 꾹꾹 참아가며 교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학기 중에는 한숨도 못 쉬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매달 제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첫 월급 230만 원이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교사에게 정당한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지 않아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고 교사 개인, 저의 혼자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으로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교대를 졸업하고 몇 년을 투자해 얻은 교사라는 직업을 저연차 교사들을 스스로 관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 임금 체계는 현재 근속연수와 호봉에 따라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실질적 책임과 업무가 저연차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혹은 어쩔 때는 더 많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연차 교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과 책임, 희생으로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처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저연차 교사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얻지 못한 채 전문직으로서 교사로서 성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교사로서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너무 버겁다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저연차 교사들의 처우 개선, 임금 인상으로 국가의 미래인 교육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직 경력 12년차 40대 초반 현장 교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초임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견교사들 역시 부족한 임금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견교사들은 지금 끼인 세대로서 이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자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고 동시에 점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부양의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자식, 위로는 부모, 그 사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지금 중견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학기 중에
나중엔 수업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연가와 병가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또한 수업 시간 이외에는 아이들의 생활 지도와 행정 업무, 학교 폭력과 위기 학생 지원, 학부모 민원 업무 처리 등으로 이제 교사들은 숨통까지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돌봄과 방과 후 운영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중견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교사를 도맡아야 하는 연령대로 각종 행사와 행정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까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도 끼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끼어 있는 세대입니다. 연차가 쌓이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교사들에게 책임과 역할은 나날이 늘어가며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교직 수당만 23년째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현장의 교사들이 언제까지 거리에 나와 이렇게 수당 인상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수당 인상을 요구하면 기득권이다, 공무원 특권이다 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20년 넘게 수당이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직업이 이 사회에 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왜 특권이 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년이 보장됐으니 괜찮지 않냐라는 말은 정말 교직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동안 미뤄왔던 교사들의 정당한 수당 인상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당조차도 교사 없이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사들의 임금과 수당은 공무원 보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50만 명에 달하는 교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배제된 임금 결정과 협의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현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조차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회의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실질적 임금 협상 기구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 교사인데 그 목소리는 0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책임에 걸맞는 수당을 보장하고 당사자가 빠지지 않는 임금 결정 구조로 정당한 교직 임금 수당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전국 유초중고 교사 9만 2천여 명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교원 임금 인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인상하라. 실질 임금 보전과 민간 수준 회복을 위한 6.6% 인상은 교사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영환 이하 정교조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임금 인상과 각종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총 9만 2천여 명의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주었다. 이에 정교조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뜻을 엄중히 전달하고자 한다. 교사 임금의 실질적 하락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3년간 교원의 명목 보수 인상률은 총 5.6%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1% 이상 상승했다. 그래서 교사의 실질 임금은 약 6% 가까이 줄었고 그만큼 생활 여건은 열악해졌다. 특히 신규 교사들은 수당 포함 세후 210만 원대의 월급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며 교단에 서고 있다. 헌신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교육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교사 임금을 결정짓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역시 의문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교원을 대표할 위원이 이 위원회에 단 한 명도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은 대표 없는 임금 결정으로 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 교사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단지 물가가 인상한 만큼 임금을 인상해서 손해를 보전하고 민간 근로자와의 임금의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교육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다. 교사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을 말할 수 없다. 교사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이다. 이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10만 명에 육박하는 교사들의 서명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교원 임금을 최소 6.6% 이상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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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년교사 다 떠난다.
교사의 노동과 책임에 걸맞는 수당 현실화를 즉각 추진하라. 대표 없는 협의는 무효다. 공무원 보수위원회 교원위원 참여를 법제화하라. 2025년 7월 14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지금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교원 임금 인상 방패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실질 임금 삭감과 임금 격차 심화, 그리고 그로 인한 교직 이탈 심화, 임금 인상 방패로 막아내겠습니다. 교사 처우 악화를 막아내는 힘찬 방패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